국어, 생활과 경제. 1. 알아봅시다. 1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전 세계 경기가 불황인 마당에 우리나라라고 경기가 좋을 리가 있겠어요? 그러게요. 우리나라가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수출 경쟁력을 늘리는 것뿐이에요. 2. 주가가 상한가를 치더니 이제는 떨어질락 말락 하네요. 그럼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어요.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3. 높은 수익률을 내려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의 주식을 사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요즘 같은 때에는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한 주식을 사느니 차라리 비싸도 비교적 안정적인 우량주를 사는 게 나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우량주 관련 자료를 찾아봐야겠네요. 2번. 다음은 한 정치인의 연설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올해 최대 관심사는 역시 경제일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죽은 경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역과 나라는 깊은 바다에 빠진 것처럼 죽은 경제 안에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바라는 서민과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하고 싶다는 젊은이들의 외침. 그러나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정부 스스로가 성장을 포기하는 마당에 국민이 무엇을 해보겠다는 의욕이 살아날 리가 있습니까? 강대국의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는 취약한 경제구조, 청년 실업과 같은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등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올해는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3번. 다음은 재테크 방법에 관한 강연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요즘 재테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테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펀드 투자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 이 펀드 투자인데요. 펀드란 투자 전문기관이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과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의 투자를 말합니다. 물론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과 비교한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금리가 낮고 물가 상승률은 높은 때에 적금을 드느니 차라리 펀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이 낫습니다. 펀드 투자를 할 때 전략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적립식 펀드는 3년 이상 투자하십시오. 이것은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펀드인데 단기간 계획을 하면 증시 상황이 크게 향상되지 않는 이상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3년 이상은 운용하여야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액에 따라 투자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적립식으로, 목돈인 경우에는 거치식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목돈을 투자할 때는 매매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분산 투자를 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겠죠. 세 번째는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펀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라면 주식형 펀드의 비율을 높이고 채권형 펀드의 비율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안정적인 성향을 가졌다면 주식형 펀드의 비율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는 채권형 펀드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각종 수수료를 체크해야 합니다. 펀드를 사거나 팔 때 내는 수수료, 펀드를 가지고 있을 때 매년 내야 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를 최대한 적게 내기 위해 펀드를 팔 시기와 보유 시기 등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정성이 높은 펀드는 손해를 볼 리가 없다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아무리 안정성이 높은 펀드라도 주가 변동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경제 관련 뉴스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올 들어 소비자 물가가 목표치를 넘어 점차 상승하는 가운데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높아진 반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줄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 전망한 5% 성장률, 3% 물가 상승률이 목표에선 이미 멀어진 것 같습니다. 정은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5% 성장을 전망했는데요. 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내 물가가 급등해 소비가 줄어든 마당에 중동 사태와 일본 지진 등 예기치 못했던 악재까지 겹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수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4%로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물가 상승률은 3%대 중후반 정도로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가 상승률은 지금처럼 계속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나요? 지금부터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해도 올해의 물가 상승률은 최소한 3.6%가 될 것입니다.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도 그렇고 농수산물 가격도 아직도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반기에 들어서는 서비스 가격과 식품 가격도 줄줄이 인상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물가 상승률은 증가하면서 오히려 물가 상승률이 경제 성장률을 앞서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남은 하반기 한국의 경제 성장은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최소한 하반기에는 상반기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인 구제역이 완화되었고 유가도 더 이상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보여 비교적 낙관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